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페토 월드를 담당하고 있는 빌디입니다. 이번 유니티 프로그래밍 특강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오늘도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니티가 완전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이제 유니티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채팅창에서 좀 다른 분들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거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릭터가 오브젝트와 닿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에요. 스크립트 단 두 개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니티 코딩을 할 때 이제 방식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쁘게 만들잖아요. 처음엔 되게 안 예쁘게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예쁘게 꾸밀 거예요. 자, 일단은 이제 모든 코딩 수업은 항상 이제 헬로우 월드를 출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가장 먼저 헬로우 제페토를 출력을 해볼 거예요. 저희 이제 그 제페토 유니티 월드에서 쓰는 언어는 이제 제페토 스크립트라고 불러요. 제페토 스크립트라고 부르고 있고 요거는 타입스크립트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법은 타입스크립트 문법입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 사칙 연산, for 반복문, while 반복문, if 조건문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현하지 싶으면은 일단은 그 타입스크립트 문법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즘 뭐 챗 GPT, 뭐 제미나이, 커서 AI 이런 거 너무 AI가 코딩을 너무 잘해줘서 그냥 물어보면은 로직은 사실 다 짜줍니다. 다 짜주고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제페토에서 스크립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저의 특강을 따라오시면 나머지는 AI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페토 스크립트를 생성해서 헬로 제페토를 출력을 할 텐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유니티를 켤게요. 지금 제 유니티 화면 보이시죠? 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좀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에 보시면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이 화면이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크리에이트 제페토 타입스크립트 요걸 눌러줘요. 그러면 이제 타입스크립트라고 제가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눌러주시면 되고 이때 이제 그 파일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 이름을 이제 예를 들어서 헬로 이제 이렇게 지을게요. 저희 이렇게 파일을 생성을 하고 나면 이 파일 이름이랑 이 클래스 헬로우라고 하는 이 두 개가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내 파일 이름이랑 클래스 이름이 반드시 동일해야 돼요. 가끔씩 이제 그 제페토 코딩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일 생성을 해놓고 코드를 다른 걸 복붙해서 막 통째로 붙여 넣으시거든요. 그러면은 막 이름이 다른 걸로 막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중에 행여나 여러분이 이게 뭔가 음, 복사 붙여넣기로 코드를 가져올 때도 반드시 이 이름들이 똑같은지는 항상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튼 지금 보이시는 이 포맷이 그 제페토에서 스크립트를 생성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미리 작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 스타트 함수 이 중괄호 안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대고 이제 콘솔.로그 헬로 제페토 이렇게 하고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은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콘솔 창에 헬로 제페토라는 텍스트를 출력해라라는 명령어입니다.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참고로 이 콘솔 창에 찍히는 거는 게임 화면에 보이진 않아요. 게임 화면에 보이진 않고 이 콘솔 창이라고 하는 이 유니티에서 이제 각종 상태를 나타내는 이 창에 찍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제가 사전 안내에 그 텍스트 에디터를 다운받으세요라고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VS 코드 그걸 이제 가장 많이들 보통 쓰는 에디터고 저는 이제 요즘 커서 AI를 쓰고 있는데 예, 요것도 좋습니다. 요거는 AI가 미리 코드를 예측해서 써줘서 편합니다.
요거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 텍스트 에디터로 코드 작업을 할 때 중요한 게 이 작업을 하시고 이 파일을 저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메모장에다가 막 윈도우 메모장에다가 텍스트 쓰고 나서 저장 안 하고 끄면은 그냥 그 파일 날라가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쓰면 코드를 반드시 이 텍스트 에디터에서 저장을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 하고, 자, 여기까지 다 했으면은 이제 잠깐 다시 교환으로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 작성한 스크립트는 반드시 씬에 오브젝트에 추가해야 동작을 합니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유니티로 돌아가서 보여드리면, 자, 지금 우리가 이 프로젝트 안에 스크립트 파일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안에 명령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사실 이게 실행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동떨어진 거예요. 지금 동떨어져 있고 이 C는 이 파일의 존재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C에서 우리가 이 스크립트를 오브젝트 어딘가에 붙여야 돼요. 어딘가에. 근데 뭐 말도 안 되게 그라운드 이 땅바닥에 붙인다? 그건 좀 너무 이상하니까 이제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 하이어라키에서 create empty라는 거를 눌러요. create empty는 뭐냐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오브젝트입니다. 보통 오브젝트는 눈에 보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3D 오브젝트 큐브 이걸 누르면 이렇게 눈에 예, 실체가 있는 큐브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뭐 빌드 플러그인에 있는 이런 거를 배치를 하면은 실체가 있는 호랑이 이런 게 있는데 이 create empty라고 하는 제가 방금 생성한 이 create empty라는 건 실체가 없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아요. 투명해요. 그래서 얘는 주로 이제 용도가 뭐냐면 이렇게 뭔가 로직을 위한 스크립트를 붙이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hierarchy create empty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 비어있는 투명한 오브젝트 생성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름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스크립트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방금 전에 작성한 스크립트를 붙이기 위한 이제 빈 오브젝트를 생성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add component가 있습니다. 그래서 add component를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영어로 제페토 스크립트라고 쓰시면 제페토 스크립트라는 거를 추가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나는 이게 너무 길다. 스크립트만 써도 됩니다. 네, 스크립트만 써도 제페토 스크립트가 뜨니까 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페토 스크립트 컴포넌트가 붙어 있고 아직은 비어 있어요. 이 비어 있을 때 방금 전에 쓴 이 헬로우를 끌어다가 툭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씬이, 유니티의 씬이 내가 방금 작성한 헬로우 스크립트의 존재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되니까 실행이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씬 저장을 누르시고 그 사전 준비해서 제가 최소한 캐릭터 생성까지는 해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로그인 멀티플레이 서버 눌러서 초록불 들어와야 돼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눌러줘야 돼요. 조금 기다리면 콘솔 창에 뭐 이것저것 좀 많이 뜨긴 해요. 많이 뜨긴 하는데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시면 내가 방금 작성한 헬로 스크립트를 통해서 헬로 제페토라는 글자가 콘솔 창에 나오고 있어요. 요거까지 성공을 해야지만 이제 그 제페토 코딩의 튜토리얼을 마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쓴 이 단순한 스크립트도 사실은 심오해요. 그 심오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유니티는 뭐냐면 이 모든 게 이게 다 오브젝트 개념이거든요. 다 이게 오브젝트. 얘네는 오브젝트 기반인데 영어로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 오브젝트가 생겨나고 죽고 뭐 이제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 라이프 사이클 이제 도표로 표현한 게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처음에 오브젝트가 이제 활성화되고 시작되고 매 프레임마다 각 프레임이 돌아가면서 업데이트가 되고 뭐 누군가 닿았다. 뭐 마우스에 닿았다. 그다음에 얘가 다시 뭐 사라졌다. 뭐 파괴됐다. 이런 것들을 다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니티는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 함수가 있어요. 네, 다양한 함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처음이잖아요.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저도 다 이걸 쓴 적이 없습니다. 저도 어차피 쓰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스타트. 우리 이제 코드 생성했을 때 스타트가 처음에 기본으로 있었잖아요. 걔는 무슨 뜻이냐면 처음 한 번만 실행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스타트 안에는 보통 우리가 뭐 하냐면은 그냥 딱 한 번만 실행되고 말 거. 그래서 뭐 아까도 우리가 그냥 헬로 제페토 하나 썼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잠깐 하고 말 거. 뭐 아니면 변수 선언 세팅 이런 거 보통 많이 하고요. 이제 업데이트 요거가 뭐냐면 얘는 그 스타트 이후에 매 프레임마다 계속 실행돼요. 무한 루프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 그 빌드 플러그인 말고 혹시 제페토 기본 템플릿으로 그 유니티 실행해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기본적으로 제페토 템플릿을 실행하면은 큐브 하나가 빙글빙글 돌아가요. 그 스크립트를 열어보면은 업데이트 안에 로테이트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매 프레임마다 빙글빙글 돌아라라는 명령어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오브젝트한테 계속해서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시킬 때는 업데이트 안에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나아가라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업데이트에 작성을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아이템 먹기 오늘 우리 아이템 먹기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리거에 닿았다. 트리거 안에 뭐가 들어왔다. 그게 이제 on 트리거 엔터라는 거고 반대로 트리거 바깥에 나갔다. 그러면 이제 이 엑시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정도만 기억하면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유니티의 각 컴포넌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유니티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는 오브젝트라고 불리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empty예요. empty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오브젝트고 주로 스크립트를 붙이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다음 3D 오브젝트 이거는 뭐 그 3D 제작하시는 분들 너무 익숙하시죠? 그래서 큐브, 스피어, 캡슐, 실린더 이제 이런 바닥 플레인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을 해요. 그래서 뭐 잠깐 또 유니티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 기본 도형을 여기에서 000 이렇게 하면 이제 큐브 생성되고 여기서 하면 이제 스피어 9가 000 9가 생성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실린더를 좀 많이 쓰는데 이 실린더가 그냥 보면 원통이거든요. 이 원통인데 얘를 이제 이렇게 납작하게 누른 다음에 빙글빙글 돌리면 얘가 동전처럼 보여요. 그 아까 제가 영상에서 그 빌디가 코인 먹었거든요. 그 영상 잠깐 다시 돌아가서 보여드리면 네, 이거 실린더로 만든 거예요. 실린더로 납작하게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기본 도형을 활용하기만 해도 이제 간단한 3D를 할 수 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UI입니다. UI. 자,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그 화면에 나타나는 텍스트, 이미지, 버튼, 그런 것들을 UI라고 부르는데, 그 유니티에서 UI를 만들 때 중요한 게 캔버스를 먼저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캔버스가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릴 때도 그 캔버스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 캔버스를 먼저 생성을 해야 하고, 근데 캔버스 생성만 했을 때 사실 뭐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뭐 그냥 뭐 그 이렇게 뭐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지금 멀리서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판이 하나 생기긴 하는데, 근데 그냥 땅에서 볼 땐 잘 모릅니다. 네, 모르고 이 캔버스 위에 내가 어떠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미지 이렇게 이미지 하면 뭔가 이제 허연 게 생기고
네,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유니티, 우리가 쓰고 있는 버전 유니티 2022거든요. 유니티 2022부터는 기존의 유니티가 원래 쓰고 있던 텍스트, 버튼, 드롭다운, 인풋 필드 같은 UI를 갑자기 구시대 유물 취급합니다. 레가시라고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레가시라는 거 보시면은 텍스트가 있고, 여기서 버튼이 있고, 예, 인풋 필드. 인풋 필드는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하고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레가시도 보면은 다시 이게 뭐 얘네가 그렇게 규정 짓긴 했지만 사실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요. 코드도 뭐 잘 되는데 최근에 얘네가 내놓은 게 여기 보시면 텍스트 메시 프로라는 게 다 붙어 있어요. 텍스트 메시 프로가 붙어 있는 게 최신 거고 그게 안 붙은 게 옛날 거예요. 근데 이 텍스트 메시 프로의 단점은 한글 지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불편해요. 코드도 더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수업에서 레가시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레가시를 쓸 거고, 레가시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오브젝트의 인스펙터를 알아볼게요. 오브젝트를 하나 이제 생성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인스펙터를 보면은 이제 이 인스펙터에서 공통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오브젝트든지 공통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별 가능한 이름은 누구나 있습니다. 예, 이름, name. 씬 내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오브젝트는 존재할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똑같은 걸 생성했다. 자동으로 숫자 1이 붙어요. 자동으로 숫자 2가 붙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이 있고, 그 다음 태그가 있고, 레이어가 있어요. 이 태그는 이제 보통 뭐 약간 그룹핑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제 큐브 1, 큐브 2, 큐브 3 이렇게 이제 이름으로 그룹을 지을 수 없으니 태그로 보통 그룹을 짓는 데 많이 사용하고요. 레이어는 이제 우리 포토샵 작업하시는 분은 익숙한 개념이죠. 이제 각각의 레이어 간에 좀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그런 거 하려고 이제 보통 레이어를 많이 쓰고 그래서 얘도 충돌이나 렌더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애들입니다. 네, 지금 얘 둘을 쓸 일은 없어요. 우리 거는 얘까지는 굳이 안 써도 되고 이것만 알아도 돼요. 트랜스폼. 그 빌드 플러그인 강의를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트랜스폼이 가장 기본적인 오브젝트의 위치, 회전, 크기를 담당하는 속성입니다. 네. 그래서 요 트랜스폼은 어떤 오브젝트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기본이고 필수고 제일 중요해요. 요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해요. 여기까지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얘네는 공통이 아니에요. 왜냐? 그 empty 오브젝트 비어 있는 거는 외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쉬 같은 거는 외형을 담당하거든요. 이런 거는 없는 것도 있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콜라이더 같은 거는 이제 충돌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충돌 영역이 이제 당연히 또 투명한 거에는 없잖아요. UI에도 없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없을 수도 있다.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주로 이제 이런 그 박스 콜라이더 같은 거는 우리가 맵에 배치하는 진짜 무슨 캐릭터가 길 가다가 벽을 만나고 싶을 때 뭐 그럴 때 이런 게 이제 보통 많이 사용되고요. 이즈 트리거를 체크하면은 갑자기 얘가 통과가 가능해집니다. 통과가 가능하고 여기는 그냥 일종의 닿았냐 안 닿았냐를 이제 판단하는 영역으로 사용이 됩니다. 트리거 말 그대로 트리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맨 밑에 있는 요게 이제 메테리얼입니다. 메테리얼은 오브젝트의 색이나 표면, 질감을 담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큐브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메테리얼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add component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튜토리얼 때 제가 이제 empty 오브젝트에 제페토 스크립트를 붙여서 이제 스크립트를 붙일 수 있도록 약간 일종의 확장을 해준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 add component라는 메뉴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컴포넌트를 이론적으로는 무제한으로 붙일 수 있어요. 여기 존재하는 모든 컴포넌트를 하나의 오브젝트에 다 붙일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만들진 않아요.
이제 보통은 역할별로 이제 딱 필요한 것만 붙여야 관리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점수를 관리하는 스크립트를 얘한테 붙였는데 그 안에 음악까지 관리하게 해버리는 순간 이제 나중에는 누가 음악을 관리하지? 이거를 찾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이제 지금이야 우리가 만드는 게 단순해가 괜찮지만 좀 복잡한 이제 게임 하나 만들려면은 오브젝트가 되게 많기 때문에 각각의 오브젝트들의 역할을 잘 구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역할이 다르면 오브젝트를 분리해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썼던 거 지울게요. 크리에이트, 제페토, 타입스크립트 해서 스크립트 이름을 대충 스크립트 테스트라고 써주세요. 이 클래스 이름과 스타트 함수 사이에 엔터를 쳐서 요 사이에 보통 변수 선언을 여기에 해줍니다. 그래서 public a는 number라고 써주세요. a라는 변수는 공개적인 변수고 숫자라는 뜻이에요. 숫자 타입이다. 그 다음에 public의 반대인 private b는 얘도 똑같이 숫자예요. 숫자인데 얘는 private입니다. 비공개죠, 비공개. 그 다음에 public nickname. 닉네임이라는 변수는 공개적인데 얘는 스트링 타입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변수는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숫자 타입이냐, 텍스트 타입이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는데 얘는 이제 그 타입스크립트 문법이에요. 이제 타입스크립트 문법이고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장을 누릅니다. 네, 저장을 꾹 누르시고 복잡한 거 아니니까 이 정도는 다 쓰셨을 거라 믿고 이제 다시 유니티로 돌아가서 그 아까 전에 우리가 그 empty 오브젝트에 오른쪽에 hello라는 애를 붙여놨잖아요. 그죠? 얘를 이 끌어서 스크립트 테스트 방금 생성한 거 평 넣으면 이렇게 인스펙터에 변수 a는 0, 닉네임은 빈칸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a만 퍼블릭이기 때문에 나타났고 숫자기 때문에 기본값 0이 들어갔어요. b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인스펙터에 안 나옵니다. 닉네임은 퍼블릭이기 때문에 인스펙터에 나오지만 스트링, 글자이기 때문에 기본값이 0이 아니라 빈칸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유니티 코딩의 재밌는 점은 내가 선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어떤 오브젝트의 속성을 직접 창조하는 느낌?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콘솔 로그, 아까 배운 콘솔 로그로 this.a 하고 세미콜론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아까 선언한 이 a의 변수 값을 출력해라 라는 코드입니다. 마찬가지로 console.log this.b console.log this.nickname.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반드시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 안 하면은 안 됩니다. 저장을 하고 참고로 이제 저처럼 커서 AI를 쓰시는 분들은 미리 이제 얘가 예측해서 코드를 미리 다 알려주기 때문에 편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어요. 뭐 아무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시 플레이를 누르시면 이 그 콘솔 창에 순서대로 0, undefined, 빈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0은 아까 A가 0이라고 이제 기본값이 있었기 때문에 0이 된 거고 닉네임은 이제 빈칸이니까 나왔는데 B는 이제 비공개로 선언을 했고 그 어디에서도 이 B의 값을 내가 손을 댄 적이 없기 때문에 정의된 적 없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코드로 돌아가서 근데 코드 돌아갈 때 반드시 이 플레이 꺼야 돼요, 여러분. 그 실행 중일 때 하지 마세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네, 이번에는 이 그 콘솔 로그 윗부분에 this b의 10을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b 값이 아까는 우리가 선언이 안 됐잖아요. 선언이 안 됐으니까 이제 b는 10이다라고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얘는 할당이에요, 할당. 네, 할당해 주는 거고 아까 우리가 이제 했던 거 얘는 선언. 네. 태초에 이제 내가 변수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게 선언이고 이게 뭐는 뭐다 이렇게 하는 게 할당입니다. 할당이고 퍼블릭은 할당하는 방법이 내가 굳이 이제 여기다 코드로 안 써도 일단 여기까지 저장할게요.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하고 인스펙터에서 직접 내가 A는 20이야. 닉네임은 빌드야. 이제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네, 보세요. 아까는 이제 그 0 undefined 빈칸이었지만 이제는 A는 20, B는 10, 닉네임은 빌드 이런 식으로 퍼블릭한 변수는 내가 인스펙터에 쓴 거를 할당이라고 생각해서 출력을 하는구나. 프라이빗은 내가 이제 코드로 할당을 해준 값을 저장하고 출력을 하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또 가장 기본적인 변수 선언과 할당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플레이를 끄고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this a는 33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코드를 썼어요. 네, 이렇게 썼어요.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입니다. 내가 인스펙트에서 20을 썼고 코드에서 33을 쓰면 콘솔에 A는 뭐라고 나올까요, 여러분? 예측해 보세요. 아직 우리가 그 사칙 연산은 안 배웠고요. 성현님이 정답입니다. 성현님, 예. 그 푸시캣님, 뚜기님, 예, 고은세님이 예, 정답이십니다. 33이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유니티라는 애는 어쨌거나 순서가 있는 애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했잖아요. 순서. 그러니까 인스펙터에 입력한 거는 너무 일찍이에요. 너무 일찍 입력을 했어요. 플레이 누르기도 전에 입력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스타트 차례가 되면 스타트 차례가 됐어. 그러면은 얘가 덮어 써버려요. 인스펙터 거를. 그래서 얘가 인스펙터 나중에 실행됨. 이제 이거를 그 순서를 아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하셨으면 네, 순서 때문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죠. 업데이트라는 애는 뭐 무한 반복이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this a는 뭐 예를 들어서 50이다 하면 50이 뭐 최종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코드는 쓰면 안 돼요. 이거를 뭐 무한 반복으로 a는 50이라는 코드를 하는 거는 그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코드니까 이런 거는 안 할 거고 만약 굳이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하겠죠. 뭐 this a는 뭐 매번 1을 더해준다. 예. 그리고 A를 출력을 해본다. 그러면 이제, 이제 유니티 괴롭히기예요. 이제 이렇게, 제가 실수로 켜놓은 채로 코드를 써버렸네. 네. 아무튼 저장을 꾹 하고,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 얘가 33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부터는 33부터 증가합니다. 예, 한번 볼게요. 재미 삼아서. 오늘 벌써 40분이 돼서 1시간 안에 안 끝나겠는데? 증가하죠? 네, 이렇게 계속 증가합니다.
업데이트란 애는 그런 애예요, 여러분. 업데이트란 아이는 그냥 무한 반복이에요. 처음에 33이었다가 매 프레임마다 34, 35, 36, 37 쭉. 컴퓨터는 프레임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훅 늘어나는 아이입니다. 네, 무한 루프예요. 네, 그래서 그 제가 그 저희 최적화 가이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업데이트 안에 쓸데없는 거 넣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웬만하면은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써야 돼요. 네, 이거 하면 최적화에 악 영향을 주니까 네, 뭐 반드시 필요할 때만 쓰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함수로 넘어갈게요. 자, 함수. 함수는 이제 그 이렇게 명령어의 집합을 함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함수 선언의 특징은 이 이벤트 함수 바깥에 해야 돼요. 이 안에 하면 안 돼요. 자, 바깥에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선언한 다음에 호출하는 게 필요해요. 여기까지 해야지 이제 되는 거고, 상세한 거는 또 실습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public A, public B라고 이제 대충 그 B도 public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꿔보고, 스타트 바깥쪽에다가 public, 뭐, calculate라는 계산하는 함수를 선언합니다. 얘는 이제 함수 선언이에요. 함수 선언.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calculate라는 애는 A라는 애를, 애와 B라는 애를 이제 인풋으로 받아서 콘솔 로그에다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A 곱하기 B, A 나누기 B, 이제 이렇게 해주고, 자, 네, 여기까지 한번 코드를 써볼게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일단 제가 풀 코드를 쓴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복붙해드리는 게 빠르겠다. 네, 자, 방금 풀 코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사칙 염산하는 코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A 곱하기 B, A 나누기 B 이제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10, 20을 여기에 집어넣은 다음에 사칙 연산한 결과를 출력을 하는 거고 이 A를 더하고 B를 더하고 하는 거를 이거 또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결과를 보는 그런 함수인데요. 코드 다 쓰셨으면 이제 바로 실행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얘는 보면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애라서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네, 실행을 한 결과를 보시면 이제 10이랑 20을 더한 결과, 뺀 결과, 곱한 결과, 나눈 결과가 각각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저희가 호출할 때 보면은 그 10이랑 20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코드에서 A 플러스 플러스라는 기호가 있었는데 그게 뭘 뜻하냐면은 이제 A라는 변수 값을 1 증가시켜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가 10이었으니까 11이라는 게 출력이 되는 거고 B가 20이었으니까 B 플러스 플러스라는 코드에 의해서 21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쓰는 의미는 여러분들께 제페토 스크립트에서 사칙 연산이랑 일씩 더하는 코드 같은 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냥 문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선언하고 호출하고 사칙 연산을 하고 값을 증가시키는 표현법을 이제 이렇게 좀 속성으로 알아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아이템 먹기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연습이었고, 이제 제가 아까 예고한 것처럼 스크립트 단 두 개로 아이템 먹기 게임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스크립트 이름을 이번에는 큐브 스크립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큐브 스크립트라고 유니티에서
이제 뭐 스크립트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크리에이트, 제페토, 타입스크립트, 큐브 스크립트. 이렇게 하면 큐브 스크립트가 생성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큐브 스크립트를 열어서 교환에 있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교환에 있는 그대로 쓰셔서 이제 이 import collider from Unity engine 요걸 써주셔야 돼요. 네, 요걸 왜 쓰느냐? 이 untrigger enter, 그러니까 누군가랑 닿았다라는 이 충돌체 코드를 쓰기 위해서는 이 콜라이더라는 이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써주셔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우리 아까 연습했던 거예요. 스코어를 선언해요. 근데 우리가 게임을 만드는데 스코어를 인스펙트에서 내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그거는 좀 이상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스코어 같은 거는 프라이빗으로 보통 선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0으로 초기화해라 라고 이제 값을 0이라고 해주고요. undefined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0으로 해주고요. 요건 왜 있느냐? 빌디님 업데이트에 넣으면 최적화 안 좋다면서요. 하나 정도는 괜찮아요. 네. 그냥 그 큐브가 그냥 있으면 안 예뻐서 예, 그냥 빙글빙글 돌리고 싶어서 요거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큐브랑 어떤 다른 무언가가 닿으면 스코어 변수를 1 증가시키고 그 증가시킨 거를 일단은 콘솔 창에 찍습니다. 네네네. 코인 돌아가려고 일부러 넣은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가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고 우리 아까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요 코드를 다 써주시고 시간 관계상 저거 빠르게 타이핑을 해서 채팅창에 또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스크립트를 쓴다, 스크립트를 저장한다. 저장 안 하면은 안 돼요. 저장을 반드시 해야 되고. 얘는 좀 특이합니다. 얘는 empty 오브젝트에 붙이지 않을 거예요. 얘는 empty 오브젝트에 붙이지 않을 거고, 유니티로 돌아갈게요. 아까 연습했던 이 스크립트는 지울게요.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하이어라키에서 3D 오브젝트 큐브를 추가를 해서 이 큐브를 씬에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참고로 이제 그냥 생성하면은 트랜스폼에서 이제 이 포지션이 좀 제멋대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이제 뭐 00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가운데 나타나게 한 다음에 이제 위치를 조절해야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위치는 X0, Y1, Z1, 뭐 혹은 Z2 이 정도를 해주길 추천을 해요. 왜냐, 이게 캐릭터 생성하는 스폰 포인트랑 똑같은 데 있으면은 걸리적거리니까 조금 떨어진 데 이제 좀 했고요. 이제 살짝 공중에서 살짝만 띄웠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했고, 오른쪽에 보시면 박스 콜라이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이 트리거가 아니기 때문에 트리거가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트리거 체크를 해주셔야 하고, add 컴포넌트를 꾹 눌러서 스크립트, 제페토 스크립트를 추가. 그럼 여기 지금은 비어 있죠? 여기서 큐브 스크립트를 드래그. 그래서 요 과정을 반드시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큐브를 씬에 넣는다. 트리거를 체크한다. 적당한 위치를 설정한다. 스크립트를 추가한다. 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여기까지 했으면 씬 저장을 하시고 이제 플레이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큐브가 빙글빙글 돌죠? 업데이트 스크립트 덕분에 돌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얘를 제가 이게 지나가면 보시면 밑에 콘솔 창에 숫자가 뜹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점수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에서 닿으면 점수가 오르고 콘솔 창에 출력해라라고 코드를 짰기 때문에 닿아서 올라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실수 트리거를 체크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건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미 수업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전 야근해도 돼요. 네, 이렇게 부딪혀요. 그러니까 트리거가 체크가 안 되면 말 그대로 충돌 박스니까 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발생 안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트리거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되셨으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한 거는요, 여러분, 그 콘솔 창에 뜨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점수를 실제 게임 플레이를 할 때 알 방법이 없어요. 콘솔 창은 제페토 앱에서는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UI를 써야 합니다. UI를 쓰도록 코드를 이제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예, 코드를 업그레이드 할 건데, 일단 먼저 유니티로 돌아가서 요거부터 할게요. 자, 이 하이어라키 UI 캔버스 추가를 해주세요. 이 캔버스를 추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UI, 근데 중요하게 캔버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더하기 UI 레거시 텍스트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사실 이 텍스트를 보는 게 되게 불편한데, 팁이 있습니다. 이 게임 뷰를 누르면, 지금 이게 너무, 지금 안 보이실걸요? 여기 이 귀퉁이에,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그 게임 뷰에 가면 보이긴 보여요. 근데 이제 얘가 귀퉁이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귀퉁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도 결국은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트랜스폼이 지나치게 마이너스예요. 얘도 000을 해주면 가운데로 와요. 예, 텍스트가 가운데로 옵니다. 근데 여전히 너무 작아요. 작은 이유는 폰트 사이즈가 작아요. 폰트 사이즈를 뭐 예를 들어서 큼직하게 그냥 50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또 안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얘가 이제 관념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위스라는 게 너비 값이거든요. 위스가 160 픽셀, 하이트가 30 픽셀 이렇게 얘가 이렇게 그 얘한테 할당된 게 작아요. 얘가 애초에 작은 애인데 얘한테 이제 제가 과하게 야 나는 폰트 사이즈 50으로 할 거야 하니까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위스 값을 과감하게 막 이렇게 100, 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크게 하면 보이긴 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글자를 좀 크게 하려면 그 위스 값, 하이트 값도 조금 넉넉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그냥 적당히 뭐 한 500, 네, 뭐 한 적당히 500에 뭐 한 50 정도, 네, 이렇게 하고, 얘는 한 30? 이렇게 정도 할게요. 그러니까 폰트 사이즈 30, 위스 500, 하이트 50, 뭐, 요 정도로 전 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에다가 스코어 땡땡, 뭐, 99999 이렇게만 입력을 해보시면, 9999까지는 안 잘리네? 이렇게 보통 보면 돼요. 보통 우리도 게임 보면은 가끔 이렇게 막 잘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얘가 이제 얘까지는 담을 수 있는데 이 500 위스가 예, 이거 넘어가면 이제 못 담는 건 거죠. 예. 만약에 내가 뭐 더 길게 하고 싶으면 위스를 더 넓히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적당히 9999 했을 때 잘 보인다. 그럼 오케이. 이렇게 하고 지금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 캐릭터가 가운데쯤 있는데 이게 여기 있으면 캐릭터를 가리니까 Y 값도 좀 높여주세요. 한 200, 300 이렇게 높여주시면 되고요. 이 게임 뷰에서 또 팁이 있다면 여기 아이고 지금 줌 UI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미리 보기에서 해상도를 고를 수 있어요. 이 해상도를 이제 고르는 거에 따라서 또 이게 또 다르게 보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풀 HD 한 요 정도로 해서 이제 보는 편이고 지금 얘가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정렬이 중앙 정렬이 아니고요. 이 높이도 이제 중앙 정렬이 아닌데 요것도 그냥 그 얼라인먼트 맞춰주시면 좀 더 예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보통 게임 시작할 때 처음부터 999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처음에 0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교환해서 제가 노란색 표시한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import text unity.ui unity engine.ui 그다음 스코어 텍스트는 텍스트 그다음 맨 마지막에 콘솔 로그 지우고 이 UI 텍스트한테 스코어 땡땡 디스 스코어 이제 요게 좀 갑자기 특수 기호가 늘어나서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요거 아시죠? 요거 그 숫자 1 왼쪽에 있는 걔예요, 걔. 그거 누르시면 되고 얘 뭐 달러 표시 중괄호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코드를 교환 보고 그 내가 작성해야 되는 부분만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큐브를 눌러서 오른쪽을 보시면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큐브 스크립트는 지금 이제 그 큐브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코어 텍스트가 비어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 캔버스 밑에 생성된 이 텍스트를 끌어서 툭 놓으면 텍스트 컴포넌트를 얘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 글자를 출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아까는 제가 통과할 때마다 콘솔 로그의 점수가 떴는데 이제는 통과할 때마다 UI의 점수가 이렇게 떠요. 이렇게. 네. 게임 같죠?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코드를 짜주시면 되고요. 이게 단계별로 이게 차근차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답을 알려드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공부가 안 되니까 일부러 단계별로 지금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단계고요. 근데 이제 요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아무하고나 닿아도 지금 점수가 오르게 코딩이 되어 있어요. 뭐, 지금은 뭐, 운이 좋아서 이게 안 되고 있긴 한데, 그, 뭐, 땅에 박히거나, 다른 오브젝트랑 겹쳐 있거나, 뭐, 혹은 뭐, 지나가는 자동차나 강아지가 있을 때, 뭐, 그럴 때도 점수가 오르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좀 이거를 좀 제대로 된 코드로 만들려면은, 제페토 캐릭터에 닿았을 때만 점수가 올라라라고 그렇게 코드를 바꿔줘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보는 코드고, 갑자기 뭔가 좀 많아졌어요. 근데 요게 하나씩 뜯어보면은 어려운 건 아닌 게, 그냥 설명하고, 제가 코드는 그냥 채팅창에 써드릴게요. 먼저 그냥 제페토 캐릭터를 인지할 수 있게 그냥 라이브러리 임포트하는 거 하나 추가했고 제페토 캐릭터를 이제 변수로 가져오는 변수 하나 선언했고 그 우리가 플레이를 눌렀을 때 제페토 캐릭터가 바로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페토 서버랑 통신을 해서 그 정보를 받아와서 캐릭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려요. 그래서 캐릭터가 실제로 이제 로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제 기다린다. 리스너로 이제 기다린다. 이제 그러고 나서 완전히 불러왔을 때 제페토 캐릭터 변수에 이제 내 캐릭터 정보를 담는다라는 게 요 코드예요. 뜻만 이해하세요, 지금은. 그 후에 만약 캐릭터 정보가 비어 있거나 그러니까 캐릭터 로딩이 안 됐다는 소리죠. 지금 내 큐브랑 닿은 오브젝트가 제페토 캐릭터가 아닐 시에는 이거를 실행시키지 말아라 라는 코드예요, 요게. 예. 그래서 이제 이 코드 몇 줄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조금 더 안전한 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코드는 그냥 타입스크립트 문법 플러스 이제 제페토에 있는 이제 기능이 처음으로 합쳐졌어. 지금까지는 제페토 코드를 쓴 게 없었는데 이제 일개 들어감으로써 뭔가 이제 제페토랑 이제 타입스크립트가 결합된 진정한 제페토 월드 코드가 되는 거죠. 네, 방금 풀코드 적어 드렸고요. 이제 그거 하고 나서 마지막 줄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노란색 부분은 직접 한번 써보세요. 요게 뭐냐면은 닿았을 때 큐브 자기 자신이 사라져라라는 뜻이거든요.
네, 지금 1점만 오르고 큐브가 사라지는 게 이제 정상이고요.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만약에 완료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큐브에 대한 코드를 완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하나 먹으면 1점 오르고 얘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전이라 치면 동전에 대한 게 완료가 됐으니까 얘를 이제 복사할 때는 뭐 그냥 마우스 오른쪽으로 듀플리케이트 눌러서 이렇게 배치. 단축키를 원한다. 윈도우는 컨트롤 D, 맥북은 커맨드 D를 눌러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사실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먹어보면은 1, 1, 1, 1, 1. 자, 왜 1, 1, 1, 1, 1, 1, 1이냐? 맞아요. 저는 항상 수업을 쉽게 하지 않거든요. 이 스코어가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1점 이상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큐브 자기 자신이 이제 스타트 차례가 되면은 점수를 항상 0으로 초기화하고 먹으면 1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 이상 오를 일이 없는 거 자꾸 0, 1, 0, 1 이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스코어 매니저라는 이 별도의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점수 계산을 좀 이제 뭔가 좀 매니저가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이 큐브들은 그냥 이 매니저한테 나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라는 정보만 보내주면 돼요. 네, 맞아요. 스코어 매니저. 예, 매니저가 많아야 돼요. 예, 매니저는 이제 점수를 이제 계산을 해줘요. 3개가 다 왔으니 3점이군. 그래서 스코어 매니저가 이제 UI에 반영을 해줘요. 네, 그렇게 하는 구조로 짜야 되고요.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요것만 이제 힘내서 해주세요. 스코어 매니저라는 스크립트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자, 유니티에서 스코어 매니저라는 거를 새롭게 만듭니다. 새로운 스크립트. 이제 새로운 스크립트 만드는 거 쉽게 하실 수 있죠. 스코어 매니저. 자, 만들었다. 스코어 매니저한테 이 교환에 있는 코드를 하시면 되고, 저는 또 여러분을 위해서 써서 알려드릴게요. 얘는 그 create empty를 통해서 스코어 매니저를 생성을 해야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씬 안에 이제 스코어 매니저가 이제 존재하도록 해야 하고 디펜터 스크립트 스코어 매니저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면 인스펙터에서 얘가 이제 텍스트를 요구하거든요. 그럼 이 텍스트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그 큐브 스크립트를 약간 이제 공사를 해주면은 끝입니다. 약간 공사를 해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큐브가 여러 개여도 점수가 공유되니까 그 점수가 오르거든요. 네. 자,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아직 이 큐브 스크립트 공사를 안 하셔서 그래요, 네네님. 예. 이제 요걸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잘 보시면 이 교환을 잘 보세요. 그 큐브 스크립트가 스코어 매니저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구조를 변경해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낯선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아까 연습할 때는 이건 안 했는데 그 다른 스크립트를 임포트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 매니저를 가져온다, 임포트한다 라는 거 요거를 써주셔야 하고 스코어 매니저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야 하고 이 스코어 매니저를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아까는 닿았을 때 직접 점수를 올리는 코드가 있었지만 이번엔 스코어 매니저를 불러요. 야, 매니저 하고 불러서 점수 올려라고 이렇게 그 함수 호출을 하는 이렇게 구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이렇고 일단은 제가
또 써서 알려드릴게요. 큐브 스크립트 공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장하시고 유니티로 돌아와 보시면 이 큐브도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이 큐브로 돌아가 보면 큐브 그냥 나머지 지울게요. 지우고 하나만 일단 남겨놓고 보면은 이 큐브가 이젠 더 이상 그 텍스트를 물고 있지 않아요. 텍스트는 스코어 매니저가 물고 있고 큐브는 스코어 매니저를 가지고 있게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큐브는 스코어 매니저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제페토 캐릭터랑 자기 자신이 닿으면 스코어 매니저한테 나 닿았어 라는 역할만 하고 사라지는 애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완성본 큐브를 복사 붙여넣기를 이렇게 해서 시간 관계상 이제 3개만 할게요. 이렇게 한 3개만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다 왔어. 1, 2, 3. 예, 이렇게 해서 그 정상적으로 큐브 점수가 오르는 구조를 완성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만든 실제적인 코드는 2개밖에 없고요. 큐브 스크립트 하나, 스코어 매니저 하나, 이 2개밖에 없고 UI도 캔버스에 텍스트 하나 추가한 게 다예요. 그리고 이 큐브 하나를 온전히 만들고 나면 나머지는 복붙해서 맵에 배치하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미리 완성본을 이제 만든 게 이건데 아까 영상에서 보신 월드인데 그냥 큐브는 너무 좀 안 이쁘니까 제가 이제 큐브를 동전 모양 별거 없어요. 실린더 아까 보셨죠? 기본 도형 압축해서 노란색 입혔어요. 노란색 입히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뭐 네, 빌드 플러그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노란색 매테리얼 하나 만들어서 붙인 게 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스크립트 똑같습니다. 이 코인 안에 스코어 매니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먹고 이 그 발판은 빌드 플러그인에 있는 그냥 그 발판 오브젝트 그대로 썼고요. 그냥 그 맵만 제가 예쁘게 꾸며서 배치한 게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오늘 그 수업 시간에 배운 단 2개의 스크립트로 이제 이런 간단한 미니게임을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고, 아까 누가 케이팝 데모넌터스 월드에 넣어도 되냐고 했는데, 뭐 넣어도 됩니다. 뭐 케이팝 데모넌터스에서 내가 저승사자가 돼서 영혼을 먹는다. 영혼을 먹어서 영혼을 몇 개 모았다. 영혼을 많이 모으면 귀마가 커진다. 예? 여러분, 사실 뭐 오늘 배운 거 응용하면 여러분이 그 정도 만들 수 있어요. 네. 네, 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하셔도 되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배운 거에서 조금 더 이제, 아, 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근데 코드를 잘 모르겠어 하면은 1차적으로는, 요즘 너무 잘 나와 있는 AI한테 물어보면 웬만하면 다 AI가 짜주고요. 얘도 안 되면 저한테 뭐, 네, 물어보세요. 네. 28분이 초과되었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재밌게 리액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폼에 숙제하시면서 수업 피드백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봬요. 끝날게요.